자, 세 번째 예제는 그 스텝 포텐셜 펑션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공간에서의 그 메터 웨이브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텝 펑션을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 x 이퀄 0이라는 위치에서 이 위치를 경계로 리전 1에서는 포텐셜이 제로가 되고 리전 2에서는 이제 인피니트가 아니에요. 그 피나이트한 포텐셜 V0가 이제 존재하는 공간을 리전 2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전자의 그 웨이브 펑션을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시작은 항상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텐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리전 그 포텐셜 조건에 따라서 공간을 분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포텐셜이 0이 되는 공간 리전 1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이게 E-V에서 포텐셜이 제로가 되니까 이 1번식처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 프리스페이스하고 인피니트 포텐셜에서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베이시스를 사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람다 제곱이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그 미분 방정식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람다 제곱이 그 k 제곱 이라고 그 우리가 디파인을 해놓게 되면 그 미분 방정식의 L을 이렇게 그 구할 수가 있는 거였었죠. 그쵸? 어, 그래서 이때 이제 그 K라는 값은 루트 H 제곱분의 2M 2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래 첨자 2를 붙였어요. 이거는 이제 그 리전 1에서의 그 웨이브 넘버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리전 2를 그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때 리전 2가 이제 이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포텐셜이 더 큰 거인 거죠. 그래서 그냥 언뜻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 영역에서 전자가 과연 존재할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과연 이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E-V0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람다 제곱 플러스 H바 제곱분의 2M E-V0 이퀄 0 캐릭터리스틱이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j의 루트 h바 제곱분의 2m e 마이너스 v0가 되는데, 이 e 마이너스 v0가 음수일 거니까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음수 부분을 앞으로 빼서 루트 h바 제곱분의 2m v 마이너스 2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익스포넨셜 함수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2에 그 플러스 kx 이땐 k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에다가 그 플러스 2에 마이너스 k2x 요게 이제 각각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로 보는 거다? 요거를 이제 k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식을 리전 2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이제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가 되냐면 리전 1과 리전 2의 가장 큰 차이는 리전 1에서는 이 허수 그 베이시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 베이시스로 포함을 하면은 사인 k1x와 코사인 k1x로 구성이 된 펑션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리전 2에서는 k2가 지금 실수인 거죠. 허수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리전 2에서의
그 웨이브 펑션은 이게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이런 함수가 나오거나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probability 그 density 펑션이 될 거니까 이게 확률이 되려면 x가 커질 때 이 텀은 무한대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다? 얘는 리즈너블한 그 베이시스가 아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사인 코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가다가 그쵸? 사인 코사인 웨이브 경계 조건이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웨이브 펑션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그럼 어디에 존재할 거냐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거 여기 이 이 확률은 이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면 될 거니까 여기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고 여기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고 리전 2는 어떻죠? 여기 경계에서 그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리전 2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점점 이제 그 작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예제에서 나올 건데 만약에 이 그 유한 포텐셜이 이렇게 x 이퀄 a에서 끝나고 다시 포텐셜이 0이 되는 영역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 경계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아닌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0이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사인 웨이브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터널링 현상이 되는 거지. 이 영역에서 존재할 확률이 분명히 있고, 이 영역에서 존재할 확률이 분명히 있고. 이제 단지 스텝 포텐셜 펑션에서는 확률이 이제 점차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자, 이렇게 나타날 거가 이게 2가 마이너스 2가 V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홈워크입니다. 홈워크. 2장 홈워크이 리뷰 퀘스천을 푸는 것 외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전 2의 포텐셜이 전자가 갖고 있는 포텐셜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리전 2에 포텐셜 V0가 있는데 이 V0가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작을 때 사실은 뭐 나는 이제 충분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고 내 앞에 포텐셜이 작은 이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역은 뭐 어떨까요? 나한테 내가 진동하는데 별 영향을 안 주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걸 한번 수학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각해 본 상황에 대해서 그 고전 역학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을 살펴보냐면 그 원 디멘전에서 x 이퀄 0이라는 위치에서부터 이제 포텐셜이 V0라는 그 포텐셜이 존재를 하고 이 영역은 포텐셜이 이제 0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인시던트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죠. 이거를 리플렉티드 웨이브 성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트랜스미티드 웨이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면, 이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을 때입니다. 리전 2의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을 때, 이 리전 1이고 리전 2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고전역학적인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x 이퀄 제로부터 어떤 벽이 존재를 하는데 이 벽의 총 에너지가 이제 v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그 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공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 이가 그 v 제로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E가 V0보다 크다라고 하면 더 큰 에너지를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 벽이 부서지면서 공은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이 E가 V0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튕겨서 나가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이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나아가는 웨이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트랜스미티드 웨이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거냐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디파인 하게 되냐면 리플렉티드 콘스턴트하고 트랜스미티드 콘스턴트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양자역학적인 상황에서 리프렉티드 콘스턴트가 1이라고 한다면, 그럼 들어온 게 모두 나간다라고 한다면 t 이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 리프렉티드 콘스턴트가 1이 되는 거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양자역학을 확장을 했을 때 이게 고전역학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거냐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뒷페이지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프렉션 코에피션트와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들어오는 웨이브의 강도는 A1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파가 존재할 확률은 A1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A1하고 A1이 이제 허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크기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트랜스미티드 되는 거는 B1에다가 B1의 컴플렉스 콘주게이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비가 바로 리프렉션 코에피션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온 것과 나간 것, 그러니까 A2와 A2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켈레복수수로 곱해주게 되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먼저 A1과 B1과 A2와 같은 코에피션트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사용이 되는 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웨이브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 이 점에서 동일 기울기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 영역에서 미분한 것과 이 영역에서 미분한 것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1 더하기 B1은 A2랑 같아야 되고 각각 미분한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x 이퀄 제로에서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2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율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면 B1도 A1으로 표현을 했고 A2도 A1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비율을 지금 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프렉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데 지금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해냈으면 얘를 갖고 B1하고 B1 스타를 A1과 A1 스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를 구할 때 이게 이제 리플렉티드 웨이브 플럭스의 양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그 면적당, 그러니까 지금 1차원이니까 단위 길이가 되는 거죠. 단위 시간당 단위 길이당 1차원 디멘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플럭스를 구하려면은 이제 그 속도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시던트 웨이브의 벨로시티에다가 A1 스타를 곱해줬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티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리플렉티드 벨로시티에다가 B1 스타를 지금 곱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리프렉션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이제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의 그 양으로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었고, 자, 그러면 리전 1에서 인시던트 웨이브의 그 속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전 1에서는 그 포텐셜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는 그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2분의 1 mv의 제곱이 될 거고 이게 바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E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E가 될 건데 이거는 다 운동 에너지 성분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지금 그, 그 우리가 그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면서 이제 그 K1하고 E의 관계를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그럼 이제 E 대신에 2분의 1 mv 제곱을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그 K1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웨이브 그 넘버랑.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시던트 그 웨이브의 그 벨로시티는 n분의 h 바 K1 이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리전 1에서 그 리프렉티드 웨이브의 속도가 동일하다면 결국은 동일한 K 값을 갖는다면 그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K 값이 동일하니까 이제 에너지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면 그러면 얘의 속도도 뭐가 될 거냐면 동일하게 n분의 h 바 K1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동일할 거니까 이 리프렉션 코에피션트는 이제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앞에서 구했던 그 관계식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쵸 분모 분자와 같으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R이 1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T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전역학적인 상황과 일치하는 거고 자, 요 상황은 언제인 거다? 인시던트 웨이브의 플럭스하고 그 리플렉티드 웨이브의 플럭스가 같아질 때 언제 같아진다? 이 동일한 에너지와 동일한 K 값을 가질 때는 그러면 이 트랜스미티드 된 성분이 없어지면서 고전역학적인 상황하고 동일하게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다. 모순 없이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로 그 포텐셜 베리어가 존재할 때 그 웨이브 펑션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 거고요. 리전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자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웨이브 펑션을 구하냐면 이제 포텐셜이 공간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포텐셜이 제로고 그 0과 a 사이의 포텐셜이 v 제로고 다시 x가 a보다 크면 포텐셜이 0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인시던트 파티클의 에너지는 이 포텐셜보다 작기 때문에 이 베리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풀었냐면 리전 1에서는 얘가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 웨이브의 합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리전 2는 지금 2가 그 V0보다 작을 거니까 얘가 이제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전 3에서는 얘가 이제 구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사인과 코사인의 웨이브 왜냐면은 그 포텐셜이 0인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클래식 시츄에이션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벽이 있는데 아까는 이제 무한벽이었는데 이 벽의 두께가 얇다라는 거죠. 이제 상황은 그걸로 이제 바뀐 건데 이렇게 얇은 벽이 존재할 때 이 벽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낮은 에너지를 갖고 공을 던지면 그래도 우리는 얘가 이렇게 튀겨나가는 상황만 보여지는 거지. 얘가 이렇게 벽은 멀쩡하면서 얘가 이렇게 공이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은, 그러니까 공이 이 영역에서 관측이 되려면 벽이 부서져야 되는 거죠. 벽이 부서지려면 공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 벽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공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리전 3에서 존재할 확률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그 수학적으로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근데 그 미세하게 전자소자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관측을 했더니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레쉬 메모리가 이런 현상을 기반으로 한 전자소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리전 1에서는 A1의 익스포넨셜 JK1X 플러스 B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1X, 그러니까 인시던트 웨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렉티드 웨이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전 2에서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이렇게 그 감소하는 웨이브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게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 성분도 이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전 3에서는 플러스 x 방향으로만 갈 거니까 여기 그 j가 붙어야 되죠. 여기 j가 붙고 이번에는 이제 이 성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트랜스미티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A3의 익스포넨셜 K3X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나갈 거냐, 이거는 이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인시던트 웨이브의 플럭스에다 그럼 속도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티드 웨이브의 플럭스의 비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미티드 웨이브의 그 벨로시티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A1하고 B1하고 A2하고 B2하고 A3라는 그 디파인 되지 않은 코에피션트를 전부 구해내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시 또 뭐를 써야 될 거다. x 이퀄 0에서의 경계 조건과 x 이퀄 a에서의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계산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거 유도식은 다루지 않고 다만 요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냐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구하되 그 일렉트론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포텐셜 베리어보다 그 훨씬 더 포텐셜 베리어의 크기보다 훨씬 작을 때에 대해서 그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구해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크려면 이 얘기는 터널링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A는 어때야 된다? 이 A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러니까 A가 작다라는 건 뭐죠? 요 그 리전 2의 두께가 얇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터널링은 베리어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잘 일어나겠구나. 반대로 A가 크면 클수록 이게 A가 크면 클수록 이게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러면 이제 그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터널링 현상을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A가 매우 큰 영역, 그러니까 미터 단위 뭐 이런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 값이 0이 돼서 터널링 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관측했던 상황들이 그래도 이제 비교적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토대로 한 네 개의 예제를 그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그 1차원이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그 웨이브 펑션을 구해보는 것을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